네, 동동이 형입니다. 자, 8월 9일자 금요일 날 거래량이 가장 높은 것부터 상위 순서부터 해서 쭉 지켜보고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트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고 이제 CJ 푸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볼게요. 길게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희한하게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저점, 저점들이에요. 고점들이에요. 뭐 이렇게 있는데 희한하게 이 자리 그동안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난 뒤엔 지지가 되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도 항상 저항 지지를 계속 받쳐주는 자리 이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살짝 깨졌긴 했지만 캔들이 가장 많이 위치했던 곳은 바로 여기다.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는 다시 안으로 회귀했고요. 밑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중간값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적인 선이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모이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한번 크게 튀었던 정도 있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봉을 볼게요. 마찬가지죠. 그동안 저점을 내리면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보여졌었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 계속 둘러보고 하는 이유가 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매집이 되는 듯한 의심이 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수상한 자리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어떤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뭐 돌파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여러 개 많이 본다면은 결국에 뭔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신호를, 공통적인 신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거를 왜 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매매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바라보는 편입니다. 자, CJ 시푸드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 박스 구간만 한번 볼게요. 박스 구간만 한번 볼게요. 자, 돌파 직전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자리에 맞으면은 못 올라오게 누군가가 누르고 있었고, 자, 누군가가 이 자리가 깨지고 이제 투매가 나오면은 다시 여기서 잡아서 올려줬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이 윗꼬리 달면서 빵 터졌는데, 지금 저는 이 거래 대금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거래 대금이 그동안 이 박스 안에서 커봤자 이제 여기 80억이거든요. 8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억인가?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네, 8억 맞네요. 8억, 4억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130억이 터졌어요. 130억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을 좀 보는 편이고요. 윗꼬리가 달리고 여기 돌파가 안 나왔는데도 아직 불구하고 그동안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가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 해서는 시세가 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윗꼬리를 채우는 양봉을 기대하는 다음 날이 분명히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단기적으로 종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강하게 치솟 올랐죠. 강하게 치솟 올랐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급등하고 난 뒤에 쭉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물론 일봉도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터지고 하는데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막 올라갔었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은 그 중간값 한번 볼까요?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켜주는 그 모양새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강하게 터지면서 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뭐 최소한 여기 지지해 줄 만한 뭔가가 지금 기준선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 다음날 기다려 봅니다. 또 그 다음날 기다려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그 급등주를 다루는 사람들은 5일선이 깨질 때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일선 깨질 때 사라.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은 한 21선 언저리까지, 혹은 그 전후를 통해서 거기서 한번 그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이전에 제가 어제 만들었던 영상 3개만 보더라도 11선이나 11선이나 혹은 5일선 그 사이에서, 혹은 11선이 살짝 깨지면서 이렇게 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양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11선이거든요. 이 주황색이. 자, 11선이 꺾이면은, 꺾여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얘는 이제 힘을 좀 다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트를 다 둘러보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에게 잡아줬고, 두 번째 잡아줬고, 세 번째 잡아줬어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암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깨지고 나는데 훅 떨어지면 일단 5일선을, 종가상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전에 여기 박스권의 상단 매물대로 계속 맞고 관리되었던 그 높은 금액을, 가격대를 여기를 이제 반등을 해주는 건데, 후선 같은 경우에는 쓰리 바닥을 만들고 지금 취소샀죠. 동진 세미캠은 여기를 뚫고 내려간 거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 나름대로 좀 그나마 좀 큰 에너지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거나 반등을 해줄 만한 그런 어떤 매물대 형성은 분명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두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매하는 거는 여기서 매매하는 게 낫지, 여기서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매매하는 게 낫죠. 왜냐, 여기는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고, 여기는 다 에너지가 분출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드는데, 이 친구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나 뉴스 같은 게 과연 존재하냐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지 올라가겠죠. 네, 한번 시세를 크게 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찍었으면 세 번째 정도에서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한 매수의 자리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고요. 고점은 떨어뜨리고 있고 저점은 지금 잡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여기 터치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생각하는 뭐 짧게는 5%, 길게는 한 10%까지도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바닥을 또 찍어서 지금 5일 이평선도 탔고 지금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J 시푸드는 지난주에 수산 관련주 애들이 다 같이 한번 심하게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몰리면서, 여기 있죠. 다시 한번 더 몰리면서 한 번에 더 시세를 좀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뒤에가 있었군요. 뒤에가 더 있었군요. 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종가, 장대 양봉 종가를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네요. 자, 이런 2,800원 정도를 잡고, 2,800원 정도를 잡고 최대한 2,800원 근처에서 사는데, 일봉상 보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럴 때는 한 15분봉이나 혹은 뭐 3분, 5분봉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급등이 한번 나왔죠. 아래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한번 1파, 2파 정도가 나왔는데, 자, 노란색 선 따라서 가고 노란색 선이 깨졌어요. 똑같아요. 지금 후루룩 그냥 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바닥,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닥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뚫고 올라간다면 매수의 자리는 물론 없겠지만, 얘가 다시 맞고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이전처럼 뭐 2,800원 이하나
혹은 여기서 2800원 언저리에서 만약에 잡아준다면 단기적인 매수의 자리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거래가 터지면서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15분 봉이나 혹은 5분 봉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여기 상단까지 한 5% 정도 4, 5% 정도 수익을 나는데 단기적 매매할 때 우리가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냐 얼마의 맥시멈의 금액이 들어가냐 할 때는 호가창을 한번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3,050원이 지금 호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3,500원이면 한 50원이면 한 이쯤이죠. 네, 이쯤이죠. 자, 여기를 지금 지지해 줄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지금 매물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1차적으로 하고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두 번째 매수 자리가 어디죠? 아마 이쯤 되겠죠. 2,970원짜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2,970원이 만약에 깨지고 훅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그냥 손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뭐 1% 혹은 길게는 크게는 2, 3% 수익, 지출이 나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건데 이전에도 이런 모양이었죠. 이전에도 고점은 떨어지고 저점은 이렇게 똑같은 가격대로 잡아주는 어떤 그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연출됐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좀 하게 만드는 거죠. 자, 호가창에 보시면은 저는 뭐 그 핸드폰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단순한 것들만 가지고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가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하죠. 지금 현재 종가는 이건데 굉장히 밑에서 많이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에서도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가격대하고 여기하고 보통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이 금액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9천만 원에서 9천 뭐 얼마 정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지금 평균 값이 지금 한 만 주가 정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한 3천 하면은 3천만 원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한 호가당 이제 3천만 원씩 잡혀 있다는 건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이걸 한다면은 내가 사는 순간 두 호가가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가총액이 금액이 내가 크다면은 금액이 크다면은 반드시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J 시푸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많이 떴잖아요. 많이 떴지만 한 번 시세를 만들어지는지 이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3,000원 아래에서 저는 좀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겠나. 더 좋은 자리는 뭐 2,900원, 50원, 2,970원 자리겠죠. 자, CJ 시푸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나. 자, 유니온 한번 볼까요? 자, 유니온도 먼저 한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면은 긴 시간 동안 고점과 저점이 비슷했던 자리가 눈에 살짝 띕니다. 이게 어디냐면 약간 이 자리죠. 네. 하단 부분에서 오랫동안 아래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강하게 올라쳤었는데 유니온도 이게 그거죠. 그 유니온 머티리얼즈처럼 이제 그 히토류 관련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뭐 틀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말고 제가 전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길게 이제 고점과 고점이 가지런하고 저점도 가지런한 어떤 횡보의 장이 있었는데 관리죠. 관리가 된 거고 2015년 9월부터 해서 2018년 4월 정도까지 옆으로 길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뛰었죠. 강하게 뛸 때 어떤 식으로 뛰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뛸 때 거래량 봐야 되죠.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터져가지고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역대급 거래량이 있었네요. 한 칸만 더 갈까요? 자,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이전 역대급 거래량 이 횡보하는 동안
터졌던 거래량을 초월한 굉장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236억이 터졌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올랐는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11선 정도쯤에서는 이제 근처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그 히토류 관련주긴 하지만 또 이렇게 대북주로도 엮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북주 이제 북한에 이제 광산 뭐 이런 지하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남북 경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북주 보면 전부 다 순뻥이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그 남북 경협 해가지고 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개성공단조차도 지금 거기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보고 뭐 개장을 다시 할 것 같은 그런 모양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인디에프라든지 그런 애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난티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단지 그 사람 누구죠? 조지 누구죠? 그 친구가 뭐 산다 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주식은 결국에는 그 소문과 그리고 어떤 그 모멘텀,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확 사서 올릴 때 따라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단기간에 많이 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잡아주는 자리였는데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 양봉의 중간 값을 이야기하고요. 양봉의 장대 양봉의 2분의 1 값 2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5일선 아래에서 산다. 그리고 11선 반등 정도. 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두는데, 이거 무조건 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툴도 없이 그냥 마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11선을 한번 쓱 그어놓고요. 11선에선 반등, 11선에는 잠깐 깨졌으면 반등. 자, 11선이 깨지고 난 뒤는 그때부터는 좀 이제 대응의 영역,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파동, 자, 2차 파동, 자, 3차 파동은 아무래도 2차 파동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든다. 자,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쭉 다시 떨어졌죠. 뭐 이때는 뭐 김정은이랑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 안 할래. 김정은이 깔짝대다가 한번 혼쭐이 났죠. 그리고 안 돼 김정은이 다시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우리 한국에 남한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중간 역할 하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이 DMZ에서 만나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죠. 저는 참고로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자연과 환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잡아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수익을 냈고, 요런 자리에도 추가 매수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대북주는 계속 간다, 죽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자리였긴 했습니다. 어떻게 흘렸나요?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자,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꼭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올랐다가 주주주 5일선 타고, 5일선 보세요. 올랐다가 이게 11선이네, 그죠? 11선을 맞고 떨어지다가 11선을 해서 돌려내고, 그리고 위에서도 다시 11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하다가 돌려내고, 이제 뭐 이런 모양이 계속 연출이 되네요. 자, 지금도 자, 이 주황색 11선을 계속 종가상 돌파 못하다가 11선 돌파 못하다가 잠깐 나왔고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렸네요. 참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차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웃음이 막 나오는데 네. 자, 이런 매매, 이런 차트는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하고 한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거는 저는 분봉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봉 보면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분봉을 봐도 매수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관점에서는. 저라면 이거를 매수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도
지금 이런 자리도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제가 보고 있는 11선이 아래로 깨지고 난 뒤에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형성됐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곧바로 그냥 날렸고요. 그리고 또 바닥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첫 번째 바닥, 여기 바닥 여러 번 만들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200원 선쯤에서는 한번 시도를 하는 그런 매매도 좋지만, 이게 또 뭐 한 번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그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수익 냈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고수십니다. 저는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화천기계가 왜 떴을까요? 화천기계는 왜 떴을까? 자, 차트만 봐도 일단은 매집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만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화천기계가 뭔지 모른다, 생뚱맞다, 이게 왠지 뭐 농기계를 만드는 듯한 그런 화가 들어가고 천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다 했을 때는 반드시 뉴스나 네이버를 한번 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좀 크게 해볼까요? 자, 백색 국가 개정해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관련주들이 있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게 떴냐 하면요, 화천 기계가 날랐어요.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자, 그 수혜주가, 일본 그 수혜주가 화천 기계예요. 화천 기계고 KPF, 워닝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캄, 필 옵틱스, 솔브레인,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부품 소재 장비 뭐 어쩌고 저쩌고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화천 기계는 공작 기계 제조업체 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본산 기저귀 불매 운동을 해가지고 깨끗한 나라, 그리고 뭐 일본에 수입하는 수산물 등, 이게 수산물이 그래서 올랐구나. 이 제가 뉴스를 이제 봤네요. 네.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하면서 CJ푸드라든지 기타 등등이 이제 많이 올랐다. 그럼 CJ푸드도 아까 그 자리 이제 밑에 돌려가지고 더블바닥 만들고 올리는데 한번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도 단기적으로 손절선 짧게 잡고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뉴스만 이렇게 보고 네이버 검색만 몇 번 해봐도 대충 이제 금방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천기회가 이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도 그동안 한번 볼게요. 이 박스 기간 동안 거래가 많이 터졌긴 했는데, 그래도 이 박스를 돌파할 때 300억이 터졌어요. 가장 강한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 크게 터지고 난 뒤에,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난 뒤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겠죠. 보통 이런 종가 매수 보통 하죠. 이럴 때는 돌파하고 긴 장대 양봉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되면 일단 여기서 뭐 종가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가 매수했으면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3% 이런 거 수익 같은 거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11선을 타고 이쁘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11선을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21선일 수 있고, 어떤 거는 5일선 타고 막 미친듯이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5일선이 깨졌죠. 한 번 더 살려줍니까? 한 번 더 살려줬다가 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막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팩트를 가지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돌파 1차 파동, 2차 파동이라고 해줄까요? 자, 3차 파동. 자, 그리고 얘 깨졌어요. 깨져서 여기서 잡아줬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편이죠. 후성이라든지 아까 봤던 그 CJ 푸드도 그렇고요. 유니온도 그렇고 그랬는데, 유니온은 그랬나?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붕어가 돼버렸네요. 네. 자, 여기선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3,000원 위에서는.
잡아주고 있고, 여기 지금 박스 지금 잡아주고 있고, 왠지 더블바닥을 만든 듯한 그런 모양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고, 단기적으로 볼 거면 이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봐서 이 캔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살려주느냐. 자, 여기까지는 좀 잡아주는 자리, 손절선 혹은 그 손절선에다가 매수의 자리,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기적 매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전 고점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고점으로 올라가다가도 여기 맞고 4,200원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15분 봉 한번 볼게요. 보통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한번 올렸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떨어지다가도 요 자리는 잡아주죠. 현재 한번 모험을 걸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올라가도 한 5% 정도 수익만 하면은 어느 정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터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터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한번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전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올랐다가 안 올라가고 쌍봉 만들고 하다가 확 이렇게 올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가방 컴퍼니 보시면 됩니다. 말 나온 게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 너무 단순하게 세력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아가방 컴퍼니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때도 15분 봉이에요. 5분 봉 보면 좀 더 쉽겠죠. 좀 수월하고. 자, 저는 여기 샀어요. 그리고 더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저는 딱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생 꼭대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고 이랬었는데,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 좀 보면서 요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네 라는 거 좀 예상하고 접근을 하는 것.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단기적인 매매 혹은 뭐 일주일 안에 이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매매 방법에서는 충분히 그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월드 한번 볼까요? 자, 이월드는 왜 떴을까요? 이월드도 왜 떴는지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 본다고 나올래나? 네, 뉴스는 찾아보시고요. 네, 지금 보려니까 정신없는데, 아무래도 이월드는 그 이낙연 관련주, 그러니까 대선 후보 관련주로 이제 그렇게 아마 엮여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고, 뉴스도 지금 현재 그렇죠. 보시면은 이낙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남선알미늄, 그리고 TK케미컬, 그리고 이월드, 뭐 요 세 가지는 일단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그 대선주 중에서도 가장 잘 튀어오르는 남선알미늄이 대장주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냥 단기적으로 볼게요. 자, 주봉 볼게요. 자, 주봉 보니까 4,380원이 계속, 이거는 왜 이러냐. 자, 요렇게 잡아주고요. 4,380원 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고점,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때리고 해서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에 돌파하냐 못하냐 그거는 진짜 신만이 알 수 있는 자리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한다든지, 좀 눌렀다가 다시 사든다든지, 그런 매매를 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돌파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다만 올리고 하나 두 번 치고 올리고 한 번 두 번 치고 다시 올리고 계속 이런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좀 다시 좀 이렇게 한 번 두 번 살짝 떨어지길 좀 기다려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여기 3,370원 딱 잡고 손절칠 각오하고, 그죠? 손절칠 각오하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한다든지. 근데 박스권 매매한다고 우리가 금액이 수익이 많이 날까요? 과연?
자, 7% 수익 나네요. 네, 5% 4% 수익 날 수도 있네요.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릴 때 그때 뭐 한번 도전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월드 나왔으니까 남선 알루미늄도 봐야 되겠죠. 남선 알루미늄 주봉 한번 보고요. 자, 얘도 완전 바닥은 아니었지만 길게 이제 횡보하면서 뭔가 좀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튀어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어디야, 제가 매매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여기다. 예. 계속 여기 박스 상단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할 때 기타 법인이 미친 듯이 막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법인이 너무 많이 매집을 하길래, 아, 이게 또 하나의 매집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어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죠. 그래서 수익이 좀 꽤 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큰 수익은 많이 못 냈고 적당한 수익은 낸 것 같아요. 지난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으면 존버를 하는 건데, 참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른다. 자, 1차 상승, 2차 상승 후에 지금 주봉입니다.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좀 편하긴 하지만 좀 줄여서, 자, 1차 상승, 2차 상승 하고 난 뒤에, 자, 이게 깨졌어요. 그죠? 이런 자리가 깨지고 이런 횡보가 나오죠. 이런 조정이 나오죠. 근데 얘가 이제 강하니까 결국은 이 조정도 빨리 끝내버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이런 자리인데 이게 끝인가요? 아, 이게 지금 끝이구나. 자, 이런 자리가 나왔는데 지금 밑에서 다시 또 돌려내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봉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지금, 아, 2월드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구나. 네, 이게 일봉이고 한 60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주네요. 남순 알루미늄만 보고 있어도 남순 알루미늄만 계속 주구장창 가지고 있어도 샀다 팔았다 해도 수익이 날 수 있었네요. 지금 뭐 바닥 만들었는 것 같아요. 바닥 만들었고 올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모임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자. 자, 15분봉 봅시다. 뭐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바닥은 돌려내는 듯한 그런 모양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좀 옆으로 조금만 더 횡보한다면은 바닥 될 만한 자리에서는 한번 도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남선 알루미늄 뭐 이월드 다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대선이 언젠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뭐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매집하면서 들고 가는 것도, 저점에서 매집하면서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할게요.